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질문이 들어왔네요. 퇴직연금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죠, 그죠? 그 DB형은 여러분들이 그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DC형은 여러분들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여러분 DC형 계좌로 받아가지고 직접 운용을 해야 되죠. 펀드나 예금이나 그런 걸로. 그런데 DB형에서 DC형으로 딱 한 번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언제 변경하는 것이 좋은가? 자, 이 질문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거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인들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를 잘 모르죠, 그죠? 심지어 어떤 공학 박사님은 과학기술인 공제에서 자기 회사 퇴직연금이 DB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DB형은 없고 DC형밖에 없더라. 그럼 그 원리금 보장 상품은 뭐냐? 그 과학기술인 공제 DC형 퇴직연금이 디폴트 옵션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에 자동적으로 가입된 거였어요. 10년째 자기 퇴직연금이 DB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DC더라라는 공학 박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직장인들이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이렇게 퇴직연금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문외한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DB형, DC형 자산운용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10분이 넘어가면 블로그 가서 그냥 원고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 DB형, DC형 뜻이 뭐냐? 변경은 단일에만 가능하니까 신중해야 되겠죠. 어떨 때 하느냐 하면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평균임금이 초과근로 수당이 확 증가했거나 혹은 성과급이 증가해가지고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그때 한번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DC에서 DB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DC형을 선택해가지고 인덱스 펀드로 운용 시 DB형과 30년 후 퇴직금 자산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까? 자,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자, DB형은 그냥 연봉 상승률 그리고 마지막에 받는 퇴직 직전에 받는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연봉이 아무리 높게 증가한데도 연 5% 이상 복리로 상승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연봉 상승률은 대개 보면 하후 상박입니다. 신입 사원 때는 많이 증가하고 연차가 쌓일수록 적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평균을 내봤을 때 5% 이상 이렇게 연봉이 복리로 증가하는 회사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5%만 이렇게 복리로 상승해도 DB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DC형 인덱스 펀드로 운용 시 DB형 5% 상승하는 그 복리 연봉 상승률보다 DC형이 이긴다. 당연히 인덱스 펀드는 7% 이상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형 인덱스 펀드로 운용하면. 자, 그래 질문. 공기업 직원 김철수라고 합니다. 공기업 직원인가 봐요. 10년째 근무 중이다.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장이다. 저는 DB형 가입자입니다. 사실 그동안 김철수는 DB형 가입자인지도 몰랐어요. 최근에 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내 퇴직연금이 DB형인가 DC형인가 알아보다가 DB형 이런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왜 알게 됐냐?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이라 DC형으로 가입한 직원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던데 그래서 김철수 저도 DC형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퇴직금으로 주식하고 싶어요.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DB가 뭔지 DC가 뭔지 잘 모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미리 결론 내리면 퇴직연금 제도를 잘 모른다. 그러면 DB형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함부로 DC형으로 바꿔가지고 주식 매매하다가는 퇴직금도 다 까먹습니다. 그래도 꼭 변경하고 싶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딱 한 번 변경할 수 있거든요. 신중히 변경해야 된다. 남들 이렇게 올해 같은 이런 주식 강세장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뭐 조선주 ETF, 뭐 전기차 ETF, AI ETF 그런 걸로 돈 벌었다고 변경하면 안 돼요. 자, DC형으로 변경하면 DB형에서 쌓인 퇴직금을 이제 중간정산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DC형 계좌에 일시불 현금으로 넣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예금으로 운용하든 주식으로 운용하든. 자, 이때부터 이제 질문자는 DC형 계좌에서 본인의 퇴직금을 S&P 500 인덱스 펀드로만 운용해야 돼요. 자, DC형 계좌에서 많은 펀드가 있지만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허용된 이 세상에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형 ETF는 S&P 500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거기에다 하나 플러스 추가하면 나스닥 100까지 괜찮다. 나머지는 다 도박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언제 변경하느냐? 초과 근로수당이 대폭 증가하거나 그럼 평균임금이 증가합니다. 성과급이 대폭 증가하거나 이럴 때 바꾸면 좋다.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퇴직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했는데 5분 지났네요. 자, DB형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럽니다. 자, 회사가 운영 주체가 됩니다. 확정급여형. 쉽게 말하면 지금 일시금 퇴직금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퇴직 직전에 한 달분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그게 이 DB형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운영 주체고 여러분은 수익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연봉 상승률만큼 퇴직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상승률이 대개 보면 3% 정도 되는 게 우리나라 회사의 일반적인 연봉 상승률입니다. 5% 이상 되는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고 드뭅니다. 사기업도 그런 기업은 드물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과 리스크 이런 거는 회사가 다 부담한다. 여러분은 전혀 책임질 게 없다. 수수료. 자, 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받습니다. 여러분이 1억이다. 퇴직금이 1억이다. 그러면 한 0.2% 정도 수취합니다. 운용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근로자들, 사업장들이 있죠. 자, 나머지 운용관리 수수료, 기타 수수료 한번 보시고, 자, 장단점, 장점은 근로자가 퇴직금이 보장되는 거죠. 확정 수익만큼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연봉 상승률만큼.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DB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그냥 일시불 퇴직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익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단점, 자, 물가 상승 시, 주식시장 상승 시 퇴직금 증가폭이 제한되겠죠. 그죠? 자, 주식시장은 연 10% 상승하는데 내 연봉은 3%밖에 상승 안 하면 7%포인트만큼 나는 손실입니다. 그죠? FOMO, FOMO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재무적으로 위험하면 직업 불안 가능성도 있다. 이 실제로 퇴직연금 가입을 하고도 근로자에게 매달 이렇게 지정된 DB 또는 DC 계좌에 퇴직금을 안 넣어주고 하는 그런 양 XX, 양아치 기업도 있다. 그런 기업도 있다. 전부 다 임금 체불이기 때문에 사용자 형사처벌됩니다. 자, DC형 확정 기여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거. 이제 여러분이 직접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매달 받아가지고 직접 인덱스 펀드로 운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인덱스 펀드로 운용할 경우 30년 퇴직금 차이가 DB형과 2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DB형이 4억이라 그러면 DC형에서는 8억 이상 벌어나갈 수 있다. 회사 사용자가 매년 법정 퇴직금 수준으로 그냥 여러분한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매년 이렇게 3% 연봉이 인상되는데 그 인상되는 것만큼만 회사는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주껏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 운용은 근로자 개인 책임이다. 누가 운용하냐? 아까 DB형은 운영 주체가 회사라 그랬죠. 기업이라 그랬죠. 하지만 DC형은 여러분이 이제 직접 운영해야 되고 DB보다 운영이 훨씬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만큼 퇴직금을 도박으로 사팔사팔 하다가는 폭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별표처럼 빨간 것이 있죠. 자, ETF형 퇴직연금 가장 좋은 방법은 S&P 500, 나스닥 100 반반에 30% 안전자산은 TDF 펀드 하시면 돼요. TDF 펀드 중에 주식 비중이 가장 많은 거 TDF 지금 기준으로 2045 정도 하면 주식 90, 채권 10 정도 되죠. 그렇게 S&P 500, 나스닥 100 90% 그리고 TDF 70%, TDF 30% 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식 채권 비중이 9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 13% 이상, 많으면 14%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수익률과 리스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한다. 자산관리 수수료는 DB형하고 똑같다. 정권사가 대개 가장 수수료를 적게 받습니다. 약 0.2% 정도 받아요.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에 대개 은행이나 증권사 2개 정도 이런 운용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DC형으로 운영하고 싶으면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DB형, DC형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번 블로그 가셔서 쭉 읽어보시고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DB형이 유리한가? 이런 대기업과 공기업 같은 연봉 상승률이 높은 직장 회사원들이 좋겠죠. 그죠? 고연봉자.
연봉 상승률이 높은 직군. 연봉 상승률이 5% 이상이면 DB에 그대로 돌아. 자, 여러분이 주식으로 운용해가지고 5% 이상 이렇게 수익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국민연금 욕 많이 하죠. 국민연금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약 5.5% 정도 되거든요. 자, 일반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국민연금 수익률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연봉 상승률이 5% 이상 되면 DB로 바꿔라. DB로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여러분의 본인 회사 연봉 상승률 확인 방법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 그죠?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2년 차부터 현재까지 연봉 상승률을 확인해 볼 것. 왜 2년 차부터냐? 1년 차 때는 연차 수당과 성과급이 안 나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계산식은 현재 연봉 나누기 과거 연봉 엑스포넨셜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1 나누기 근속기간 빼기 1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 연봉이 1억이다. 그리고 25년 전의 연봉은 2,900만 원이다. 그리고 1 나누기 25 빼기 1 하면 여러분들의 연봉 복리 상승률은 5.08%예요. 이 정도면 준수한 연봉 상승률이니까 그냥 DB형에 놔두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DC형이 유리한가? 젊은 근로자, 앞으로 30년 이상 회사를 다니면서 DC형에서 퇴직연금으로 인덱스펀드를 운영할 것이다 하는 젊은 근로자는 DC형이 좋겠죠. 그리고 연봉 상승률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 뭐 우리 회사는 연봉 상승률이 2%,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펀드로 운영하면 9%, 10% 이렇게 수익을 30년 동안 장기 보유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그 정도는 나오니까 DC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블로그를 보고 투자 이해도가 좀 높은 그런 분들, 인덱스펀드가 불패 주식 투자 방법이다 라는 것을 그동안 6년 동안 잘 실천을 하고 이해하신 분들은 DC형이 좋다. 그리고 S&P 500 인덱스펀드의 장기 수익률을 믿는 사람,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DC형이 유리하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DB형과 퇴직금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김철수 사례를 좀 더 구체화해 볼까요? 자, 12분 지났네요. 자, 김철수 회사의 연봉 상승률은 5%다. 김철수가 이제 30년 동안 그냥 DB에 쭉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세 김철수 신입사원 입사 2년차 연봉은 이제 연차수당 성과급 포함해가지고 4,500만 원. 그럼 30년 후 근속 후 30년 근속 후 정년퇴직할 때 DB형입니다. 그죠? 그냥 연봉 상승률 그리고 평균임금 곱하기 30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분의 임금 총액 12월 31일 날 퇴직한다 그러면 10, 11, 12 이 3개월분의 임금 총액 나누기 3 그럼 한 달분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연차수당 나누기 12 연차수당도 12분의 1을 더해줘야 되고 성과급도 12분의 1을 더해줘야 됩니다. 이게 한 달분의 평균임금이에요. 1개월분 평균임금은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해야 되는데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개월분 평균임금은 연봉 나누기 12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김철수의 입사 2년차 연봉은 4,500만 원, 30년 후 연봉 총액은 자, 엑스포넨셜, 자, 4,500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엑스포넨셜 29년 하니까 1억 7,600만 원. 김철수가 60세 되는 해에 연봉은 1억 7,600만 원. 요거 나누기 12 하니까 평균임금 1개월분은 1,470만 원이네요. 자, 여기에다 곱하기 30 하니까 퇴직금은 4억 4,100만 원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김영희는 김철수하고 입사 동기인데 DC로 인덱스 펀드를 운영했어요. 30년 동안 매년 초에 1개월분의 이제 평균임금을 DC 계좌로 받아가지고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 자, CAGR은 10%로 산정했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70% 하고 TDF 펀드 30% 하면 주식 채권 비중이 전체가 9대 1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 10% 정도는 나온다. 그래서 엑셀 시트로 돌려보면 30년 후 김영희의 DC형 퇴직연금 최종 자산은 10억이다. 10억. 2.3배 더 벌었다. 요 엑셀 시트 참고하시고 요 파이썬 코드 참고하시고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자 DC형 퇴직연금 운용 보이죠, 그죠? 김철수 직접 사정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 수치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DB형을 선택한 김철수가 운이 나쁜 경우, 자, 성과급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변동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기관평가, 부서평가가 나빠가지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성과급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김철수가 근속연수 20년차 때 성과급을 2,400만 원 받았어요. 2,400만 원. 근데 19년차 때는 1,2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부서평가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하필 김철수는 21년차에 퇴직을 했는데 21년차 때는 성과급이 아주 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6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자, 성과급 12분의 1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21년 차니까 21 하면 1,050만 원이 요 성과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0년 차에 퇴직했으면 4천만 원이 성과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됐을 텐데 하필이면 운이 나빠가지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21년 차에 퇴직했는데 요 성과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죠? 이런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DB형에 묶어두거나 퇴직연금 사업장이 아닌 일반 퇴직금 사업장은 이렇게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퇴직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운 나쁘면. 그래서 이렇게 퇴직연금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과급이 폭증했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20년 차 때 성과급이 이렇게 확 증가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꿔가지고 이 4천만 원을 락인 시킬 수 있습니다.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했습니다. 근속연수 20년 차 김철수 회사의 평가급 지급표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급 역시 매년 5% 정도 상승한다고 할 때 아주 우수하면 2,400만 원이고 보통이면 1,800만 원, 저조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러면 10년 후에 성과급은 김철수가 근속연수 30년이 되는 10년 후에 성과급은 요거 곱하기 1 플러스 5% 엑스포넨셜 10년 하면 3,900만 원이 돼요. 3,900만 원. 그리고 요거 나누기 12하고 곱하기 30 하니까 성과급에 따른 퇴직금은 9,7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운 나빠가지고 성과급을 1,000만 원밖에 못 받으면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되죠. 절반밖에. 그러니까 위의 DB형 선택한 김철수가 20년 차에 퇴직금 중간 정산하여 DC형으로 변경 후 그러면 이 락인이 된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고정값으로 확실히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DC형으로 변경 후 인덱스 펀드로 운용하여 이후 10년 동안 CAGR 10%로 운용한다라고 하면 자, 성과급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은 락인 된다 그랬죠. 락인. 확정되는 거예요. 요 4천만 원을 확보하고 플러스 21년 차부터 다시 성과급을 이제 평균적으로 1,8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매년 5%씩 인상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고 10년 후 김철수의 성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얼마로 불어났을까? 자, 조건대로 계산하면 1년 차 연초 이제 4천만 원 납입하고 이거는 락인 된 거잖아요. 그죠?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면서 4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2년 차 때는 요 1,800만 원의 12분의 1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1,500만 원을 납입하고 3년 차 때도 요 1,800만 원의 12분의 1, 150만 원을 이제 매년 이제 5%씩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연초에 납입하고 CAGR 10%로 이제 20년 후 이제 20년에서 퇴직까지는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총 이렇게 10년을 운용하면 10년 뒤 최종 자산은 1억 3천만 원이다. 1억 3천만 원. 자, 1억 3천만 원이다. 요 파이썬 코드 참고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김철수는 그냥 DB형으로 계속 유지했어요. 그냥 김영희는 저렇게 4천만 원 확보하고 DC형으로 바꿔가지고 인덱스 펀드로 운용했는데 김철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냥 DB형으로 계속 유지하다가 자, 김철수도 똑같이 20년 차에는 2,400만 원 받았는데 김철수는 그냥 요 2,400만 원을 락인 시키지 않고 DC형으로 안 바꾸고 DB형으로 계속 운영했어요. 하필 그런데 30년 차 때 퇴직 시점에 성과급을 퇴직자 평균으로 이제 받는다고 가정하여 자, 30년 차 때 성과급을 1,800만 원. 보통 평균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기간평가 등급 평균, 개인평가 등급 평균하여 2,939만 2천원. 자, 10년 후 계속 여기서 5%씩 인상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나누기 12 곱하기 30년 하니까 7,300만 원이다.
아까 김영희는 DC형으로 변경해가지고 1억 3천만 원을 벌었고 김철수는 DB형으로 계속 운용하니까 7,300만 원이다. 절반밖에 못 벌었죠. 그래서 이 성과급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입니다. 전체 퇴직금이 아니고 전체 퇴직금은 4억하고 10억 정도로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DC형으로 운용한 김영희와의 성과급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차이가 2배 벌어진다. 김철수는 7,300만 원, 김영희는 1억 3천만 원. 근데 하필 또 김철수가 운이 나빠가지고 퇴직 시점에 성과급 저조 꼴찌를 받았어요. 꼴찌를. 그러면 3배 이상 벌어집니다. 그죠? 3배 이상. 요거는 4천만 원. 김철수는 4천만 원. 그러면 김영희는 아까 어쨌든 어쨌든 1억 3천만 원.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어떻게 생기냐? 자, 비일비재합니다. 당장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다. 그래서 결론, 퇴직연금 좋은 제도다. DB형에서 DC형으로 1회 변경할 때는 신중하게 변경하시고 인덱스 펀드 운용해가지고 퇴직금 더 늘리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